쓸 때는 저는 이제 권장드리는 거는 순서가 있다. 학원에 이제 선택 기준이 있다 하면은 지집이라고 생각하고 현실적이고 솔직한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입니다. 남기정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솔직한 생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나나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아이는 현재 초등학교 2학년을 다니고 있어요. 6살 때부터 30분 정도 영어 영상을 노출하고 1학년이 돼서는 영어책 읽기를 시작해가지고 진행 중입니다. 처음 원서를 읽을 때는 막연히 실용 영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은 리딩 실력만 잘 잡혀도 좋겠다는 마음으로 조금씩 꾸준히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주변에서는 발화 말하는 거죠. 라이팅과 같은 얘기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흔들립니다. 특히 스피킹이나 라이팅이 중고등학교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화상영어나 스피킹 중심 학원 등 이런 지금은 하고 있지 않는 이런 환경들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닐까.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고 싶으시다 하면은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화상영어 저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말하기 쓰기 걱정하신다면 쓰기는 일기 쓰기 정도로 화상영어 그 하시는 분한테 그냥 현장에서 좀 읽어보세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거 어떻게 생각하나 이게 좀 피드백 받고 그 정도고 말하기는 괜찮아요. 많이 영상 듣고 그 화상영어 정도 하면은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쓸 때는 저는 이제 권장드리는 거는 순서가 있다. 처음부터 어려운 주제로 쓰면은 좀 힘들고요. 처음에는 일기 쓰기로 시작하는 게 좋다. 내가 맨날 하는 거 일상이죠. 일상을 쓰는 걸로 시작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정말 아예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집에서 쓰는 걸로 시작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쓰다 보면 막힐 거거든요. 막히면 좀 찾아보고 그런 것도 배움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게 된다, 일기 쓰기가 된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 요약 쓰기, 읽고 요약 쓰기 정도로 넘어가면 되고 그것도 된다 하면은 자신의 읽은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반영해서 글로 표현하는 거 요거 기회를 주시면은 도움이 될 거다. 사실은 이 지도자가 있으면은 더 빨리 되는데 글쓰기는 저 생각에는 일단 써보는 게 중요하다. 써보는 기회만 갖고 인풋이 계속 있으면 많이 읽으면은 스스로 자정작용을 일으켜서 상당 부분 발전이 있을 거다. 화상영어 할 때 이게 보여주기에도 뭔가 여물지 않은 거다 하면은 그냥 일단 쓰면 돼요. 어머니께서 읽어주시고 어떤 뜻으로 썼어? 요렇구나 하고 읽어줬다 누가 내가 쓴 거를 그 정도로만 접근해도 상당한 발전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기 중고등학교 수행평가에 필요한 스피킹이나 라이팅은 일상생활에 쓰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놓고 오디오북 그 음원 듣고 그리고 간단한 정도 뭐 따라서 책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책만 좀 꽤 많이 읽어놓으면은 큰 지장 없이 잘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자연스럽게 말을 하거나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 화상영어도 좋고 아니면은 또래가 같이 좀 약간 노는 듯한 분위기에 이머션 교육이라 그래서 영어로 말하고 뭐 다 영어로 하고 약간 게임 비슷하게 하는 거 그거를 뭐 올해는 아니래도 뭐 몇 개월 정도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래 아이들이랑 같이 놀면서 영어 하는 게 또 맛이 있으니까요. 네.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닉네임 마마덕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자제분이 3학년 네.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하십니다. 영어 유치원 다니셨고요. 그 영계 학원에서 1년간 학습을 했다. 그리고 2학년 정도의 아이를 관찰해봤는데 학원을 굉장히 싫어하는 기색이 보여서 좀 살펴봤더니 학원에서 쓰는 교재 낙서가 적혀 있는데 굉장히 학원을 혐오하는 수준의 글이 적혀 있어갖고 거기서는 이제 그만하셨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6개월 동안 집에서 책만 읽게 하셨고요. 다시 학원을 보내셨는데 읽은 걸로 이야기 나눌 수가 있고 쓰는 거에 첨삭이 괜찮게 되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좀 걱정되는 점은 있어요. 뭐냐면은 숙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 숙제를 하다 보면은 재미로 독서를 할 시간이 확보가 잘 안 된다 해서 아쉽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다른 친구들은 학원을 좋아하고 계속 다니고 싶어 하는데 아이는 좀 버거워하고 좀 꺼려하는 편이다. 숙제 때문에 학원을 끊고 싶어 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상황에서 학원을 유지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다른 방식을 찾아보는 게 좋을지 고민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저는 키워드를 드리고 싶어요. 학습 감정. 지금 아이는 초등학생입니다.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공부할 날이 앞으로 많아요.
실력은 꽤 괜찮습니다. 지금 랜드 오브 스토리스를 지금 읽고 있고 미교육과정 같은데 미국 교육과정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데 따라갈 수는 있는 것 같으니까 영어 실력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실력이 꽤 괜찮은데 이제 학습 감정이 안 좋게 되면은 나중에 가면 공부를 점점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아까운 실력이 아깝게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아이가 따라갈 수 있는 실력은 충분히 되지만 아이는 이 학원을 지금 좋아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학원은 끊고 싶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끊는 게 맞다고 봐요. 학원을 안 다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부족한 게 좀 생길 수가 있어요. 뭐 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만 유지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랜드 오브 스토리스를 읽고 있는데 재밌게 읽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책들로 책을 꾸준하게 읽으면 이 기본적인 실력, 독서 실력은 향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영어를 잘할 거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뭐 학원은 실력 좋은 학원 다니지만 여기서 계속 안 좋은 학습 감정이 쌓이면은 중고등학교 가서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제 아이라면은 이 학원을 일단 그만두고 아이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 또는 재밌게 뭐 다닐 수 있는 아이가 원한다면 학원 이걸 알아보겠어요. 아이가 이제 뭐 SR 시험 보면은 4에서 6 사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나온다고 좋아요. 해요. 그럼 이제 기본 실력은 뭐 괜찮다. 꽤 괜찮죠. 그런데 싫어하면은 유지를 못 해요. 이게 약간은 힘들다 이런 거는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싫다. 정말 싫다. 이거는 유지할 수가 없고 아마 아이가 사춘기 정도 접어들잖아요. 이 상태로 끌고 가신다. 사춘기가 됐다. 폭발합니다. 감당이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뭐 책 같은 거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 중심으로 읽고 만약에 뭐 쓰기 말하기 이게 좀 걱정이 많이 되신다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알아보면은 괜찮을 것 같다. 학원에 이제 선택 기준이 있다 하면은 지속 가능성 넘버 원입니다. 이 아이가 어떤 학원에 가나 배우는 게 있어요. 배우는 게 없는 학원이 없습니다. 맞죠. 다 도움이 돼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체제에서 학습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뭐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이 학업을 유지할 수가 있냐? 그게 1순위라고 봅니다. 그게 안 되면은 이 부작용이 정말 심합니다. 그래서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상당수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거를 1순위로 보겠어요. 아이의 반응이 중요하다. 아이한테 맞는 체제가 있을 겁니다. 그게 아니면은 집에서 책 읽으면 돼요. 그리고 영어의 영역을 나누자면은 네. 읽기, 듣기, 말하기, 문법, 쓰기 뭐 이 정도 어휘 나눌 수가 있는데 특히나 어렸을 때는 읽기 중심으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읽기 중심, 지속 가능성 요 두 가지가 지켜지면 좋겠습니다. 바보 물개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이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을 다니고 있고요. 엄마표로 영어 한지 2년 정도 넘었는데 아이가 영어로 된 영화는 안 보고 게임 유튜브에 빠져서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시네요. 괜찮을까요? 물어보셨어요? 예전에는 TV 제한도 잘 해서 아이가 디즈니 영화나 넷플릭스 영화를 잘 보고 봤던 거 계속 보고 하면서 귀도 뚫리는 경험이 보였는데 제 일을 하면서 좀 풀어졌더니 어느새 게임 영상만 보고 있어요. 그나마 영어여서 풀어줬는데 너무 영향 없는 게 아닌가 싶어 걱정이십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Weird School 1부터 6챕터 오디오로 듣고 있고 하루에 그리고 게임 유튜버 마이슨 1시간 이상 시청한다고 합니다. 이게 내버려도 왜 되나?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 아이면은 게임 유튜버 영상은 30분 이하로 제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영어 회화 능력 같은 거, 영어 인풋 같은 거는 도움이 돼요. 되는데 위험 요소가 있다. 나오기가 힘들 거예요. 예, 그거를 막 강제로 이제 이게 못하게 하는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이제 유지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거기서 이제 헤어나오는 게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요거는 제한해둬서 한 30분 이하로 가져가는 거를 할 거예요. 제 아이라면은.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영상 보는 거 괜찮아요. 괜찮은데 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책 읽는 시간 이하로 가져가는 게 좋다. 이 책을 1시간 하루에 읽는다면은 영상을 1시간 넘게 보면은 이거는 위험하다고 봐요. 게임 관련된 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게임 관련된 책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책은 좀 달라요. 시각적인 것만 극도로 활성화가 된다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통해서 스토리를 이어가요. 대체로 제가 게임 관련된 책 같은 거 좀 봤어요. 애들이 대체 뭘 읽고 있지? 궁금하니까 보니까 대체로 이걸로 이야기를 만들어요. 이야기에 익숙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괜찮고 이 사실은 영상으로 듣는 표현이랑 책을 읽었을 때 나오는 표현들이 달라요. 그래서
뭐 문어체 표현 같은 거에도 익숙해질 수 있고 이야기 구조에도 익숙해질 수 있어서 요거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자,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닉네임 코아기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이고요. 자제분이 4학년이라고 하십니다. 캐나다에 가셨다고 해요. 네. 1년 있을 계획으로 가셨는데 지금이 3개월 차라고 하십니다. 거기 현지에 가서는 아이들이랑 곧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아이가 하는 이 표현들을 들어보면은 부모님께서 보셨을 때는 뭐 문법적으로 굉장히 틀린 게 많다. 그런데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네. 뭐 흔히 말하는 뭐 현재 분사나 완료 시제 같은 거 이런 표현은 거의 볼 수가 없다. 아이가 하는 말에서. 근데 이제 의사소통되는 게 신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책 읽기를 다시 시작해서 문법도 잡고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 단어 공부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게 부모님의 바람이세요. 그런데 아이가 좀 이런 거를 싫어할 것 같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계세요. 예전에 해보셨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남은 9개월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효율적일지, 지금처럼 집에서 영어 애니메이션만 보여주고 친구들이랑 야 즐겁게 뛰어놀아 이렇게 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해야 될지 고민이라고 하십니다. 친구들과 즐겁게 뛰어노는 거 이거 좋아요. 이러면서 영어를 많이 배워요. 영어의 그 에센스를 배우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 단어 하나하나의 느낌을 살려가지고 그리고 간단한 어구라든가 뭐 전치사 활용 get off, get on 뭐 이런 거 느낌이 굉장히 좋아져요. 1, 2년 갔다 온 애들도 이런 느낌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단어에 대한 느낌이 온다. 그래서 이거 같이 놀게 하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영어 애니메이션만 보여준다.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 원장님이 주로 하는 것처럼 영상은 한 30분 이하로 줄이고 나머지 시간은 아이가 책을 읽도록 도와주는데 내려놓으셔야 돼요. 지금 보면은 제가 들어도 아이 입장에서 답답해요. 문법, 단어 공부 안 돼요. 지금 책 읽기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문법이나 단어라는 이런 것이 들리는 순간 도망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다 내려놓으시는 게 좋아요. 뭐만 유지하면 되냐? 영어책 어떤 것인지 상관없어요. 막 그림이 많고 막 웃기고 좀 이상한 책이라고 상관없어요. 그 영어책을 읽고 그 영어책들 중에 좋아하는 걸 찾게 해야 돼요. 어떤 책이든지 읽도록 내버려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지금 남은 9개월 동안 책을 좀 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책은 안 읽을 수가 있는데 최대한 자율권을 주고 좋아하는 걸 찾게 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기가 괜찮아요. 아이들이랑 어울리기가 좋은 게 사실은 이제 그 캐나다 영어권에서도 한 중학교 이상 정도 나이가 되면은 아이들이 잘 안 섞여요. 특별히 이제 사교성이 좋거나 이런 경우는 좀 예외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 대체로 애들이 그냥 그 비슷한 사람끼리 많이 꼭 인종이 아니라 뭐 문화라든가 뭐 경제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뭐 누구는 운동을 잘한다든가 뭐 외모가 뛰어나다든가 아니면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뭉치게 됩니다. 중학교 때가 그렇잖아요. 그죠. 사회성 그런 식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도착하면은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고생이죠. 그래서 말 같은 거나 일상적으로 핵심 표현 같은 거 배우기에 적기다. 그리고 이게 뭐 이제 분사 같은 거 못 쓰는 거 걱정하시는데 일상 대화는 사실은 이거 숙달이 되잖아요. 분사 같은 거 엄청 많이 써요. 제가 그 아이 그 페퍼피그를 좀 틀어준 적이 있거든요. 페퍼피그 좀 들어보니까 뭐 페이스 페인팅 같은 게 나는데 뭐 have your face painted 뭐 이런 거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 페퍼피그 완전히 저기 뭐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이런 애들이 보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에도 이 분사가 엄청 많이 쓰여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형식 문장에 과거 분사를 목적격 보호로 쓴 그런 거예요. 굳이 이론적으로 말하면은 그런 거를 그냥 한 편을 보면은 수십 개가 나와요. 막 나와요. 그래서 일상 대화를 하면은 진짜 일상 대화 숙달도가 높아진다. 그런 분사 같은 것도 다 쓸 수가 있게 돼요. 이 수준이 실은 상당히 높습니다. 5학년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핵심 문법 중에 실용적인 거는 못 쓰는 게 없어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만 이렇게 하고 왔을 때 중학교 때 뭐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고등 때 시험이라든지를 하는 거가 준비가 잘 될까? 그거는 한국에 와서 해야 돼요. 지금 안 되는 그거를 여기서 하잖아요. 그럼 이게 인지 부조화가 거의 올 거예요.
지금 아이가 처한 상황은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지금 애들이랑 잘 놀고 의사소통하고 학교 잘 다니고 하잖아요. 여기에 최적화되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법하고 단어 한국식으로 배우는 거는 이거는 딴 세상인 거거든요. 이거 해도 거부감이 들 거예요. 왜냐면 이게 매일 쓰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의사소통이라든가 영어 쓰는 거, 학교에서 영어 하는 거 방해될걸요? 영어를 배우는 김에 같이 이거는 아이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든 숙제라고 저는 봐요. 환경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그거는 한국에 돌아오신 다음에 좀 시도해보는 게 좋다. 자라자님께서 보내주셨고요. 현재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혹시 엄마인 제가 영어로 말하고 싶은데도 저도 완전 아무런 기초가 없는 예체능 전공을 했고 살면서 저희 분야는 전문가지만 영어는 무지한 걸음마 단계 엄마이십니다. 근데 점점 시대가 글로벌 되고 제 일에도 외국분과 이야기를 나눠야 할 일들이 생기네요. 이제 하려니 너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수준입니다. 저도 영어 읽기부터 할까요? 아이가 보는 거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흔히 말하는 엄마표 영어 네. 이 방법은 어머님들 중에서 영어를 이제 곧잘 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체제다. 왜 그러냐? 끊임없이 동기부여가 돼요. 어떻게 되냐면은 아이를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아이한테 뭔가 잘해주고 싶잖아요. 동기부여가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이걸로 계속 그 학습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영어로 지금 의사소통하는 거 이게 하고 싶으시잖아요. 이게 잘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쉬운 책을 읽으면. 제가 그 베런스타인 베어스라는 책도 그것도 많이 읽어봤어요. 제 아이한테 읽어주면서 많이 읽어봤는데 구어체거든요. 그러니까 책인데 대체로 대화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책이. 그리고 표현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필수 표현 같은 거 다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거 나와 있는 거에 한 60%만 구사할 수 알잖아요. 그러면은 어지간한 상황에서 비즈니스 영어 다 돼요. 굉장히 필요한 게 다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진짜 잘 배울 수가 있어요. 아이한테 읽어주는 거가 아이한테 도움되는 거기 때문에 내 사랑을 구현하는 거잖아요. 요걸로 동기부여하시면서 쉬운 책 읽으시면은 회화체 같은 걸 다 기할 수 있어요. 회화체는 쉬운 책에 정리가 잘 돼 있다. 그렇죠. 책을 많이 읽어주고 오디오북 같은 거 많이 들으시면 좋아요. 틀어놓고 다니세요. 교통수단 이동할 때 항상 틀어놓으세요. 읽었던 거를. 그러면은 맥락이 떠오르실 거거든요. 이 표현이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 건지 계속 상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각적인 거랑 청각적인 거를 같이 자극을 주시면은 좋다. 콘텐츠는 쉬워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읽는 책은 구어체 표현이 책에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아주 좋다. 근데 오늘 사연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이 사연들을 읽으면서 이런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저희가 모르는 사실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대쪽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생각을 정리하기도 하고 또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좋은 사연들 앞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많이 배우고 저희 생각을 이렇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감사합니다.